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기 웃자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키핑동이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시끄럽다라는 분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눈 때문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얀 눈을 보니까 하얀 눈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니까 참 기분은 좋은데요. 그렇지만 달기를 보러 올 때는 좀 힘듭니다. 아침에 지금 달려왔는데 도로에는 아직까지 약간 얼어 있어서 오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또 달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힐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기 웃자람 많이 보이고 있죠. 겨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조량이 충분하다 그러면 달기 웃자람이 덜하겠지만, 이 일조량도 부족한데 온도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줄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지금 라울 같은 경우는 이 덩굴형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방울복랑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 키핑동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걸로 봐서는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웃자람이 발생하는 거는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온도만으로도 이렇게 삐쭉 줄기가 올라오는, 줄기가 길게 자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다육이 중에는 다양한 품종들이 많은데요. 웃자람이 많은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보리나 온슬로우, 콜로라타 계열, 그다음에 백봉, 그 다음에 베이비핑거, 이런 미인 종류들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그나마 덜한데, 이 웃자람이 아주 심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방울복랑금도 웃자람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호피복랑금,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아주 심한 품종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 같은 품종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있는 품종이고요. 홍화장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잎이 넓고 꽃 모양, 그 잎이 넓은 식물들 같은 경우가 웃자람이 심한데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물 조절을 하기가 참, 물을 주기가 참 애매한 그런 품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웃자람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일조량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햇살이 풍부해야지만 그나마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햇살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식물 LED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은근 효과가 좋습니다. 식물 LED 등을 이용해 가지고 일조량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잎이 너무 단단한데 굳이 물을 주면서 화분 속에 습도를 오랫동안 남겨 놓을 필요성은 없죠. 꼭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는 잎을 꼭 만져보라 하는 겁니다. 잎을 양쪽 끝으로 해가지고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이 단단한 느낌이 들 때 굳이 물을 줄 필요성은 없죠. 지금 춥스 같은 경우도 12월에 물을 한 번 줬는데도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잎을 만졌을 때 단단한 모습,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이 호피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단단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잎은 단단한데 이렇게 하엽이 져가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잎이 말라가는데요. 이 잎이 말라가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부족해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이고, 하나는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뿌리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위험한데, 봄, 가을, 겨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내가 물을 준 시기가 언젠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을 준 게 일주일이나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호피 같은 경우는 식물 크기에 비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이 작습니다. 제가 처음 자리를 잡아줄 때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 작은 분에 심어줬던 게 지금 이제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겨울에 분갈이를 해줘도 좋지만 겨울보다는 봄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달기 웃자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햇살이 부족하면 식물 LED 등을 이용해서 부족한 햇살량을 채워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물 조절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물 조절. 이 단단한데 굳이 물을 줄 필요는 없고요. 풀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 물을 주는데 물을 주는 이 시간도 아침보다는 10시 이후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주면 아침에는 달귀들이 이 뿌리가 잠시 멈춰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럴 때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이 일조량이 충분해지면서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잎이 되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오전에 아침 시간에 물을 줬을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씩 착각을 하는 게 물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낮 시간이 되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낮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화분을 잘 쓰셔야 됩니다. 화분이 유약분인 경우는 안쪽과 바깥쪽에 다 유약 처리가 돼 있다 그러면 수분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을 주면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웃자람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게 다릅니다. 토분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그런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유약분 같은 경우는 2주만 돼도 잎이 말랑말랑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유약분 같은 경우는 물 주는 시기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잎을 만졌을 때 잎이 단단하지 않다 그러면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머그컵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겨울에 과하게 주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지금 타입의 화분들이 유약 처리가 덜 된 화분들입니다. 여기 백화 현상이 일어나죠.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유약 처리가 그만큼 많이 안 되어 있다라는 증거고요. 토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그나마 덜 돼 있지만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이 점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유약분보다는 물마름이 덜 빠르지만 그래도 유약 처리가 완벽하게 된 화분들보다는 물반음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들이 겨울에 건조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유약분 지금 이 부분이 유약 처리가 된 부분인데요. 이 안쪽까지도 유약 처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다육이들이 물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도 물량 조절이 물 주는 기간이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먼저 토분이나 아니면 유약 처리가 덜 된 화분부터 물 체크를 하면서 키워야지만 웃자람이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다육이 용토에 따라서 웃자람이 심합니다.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들, 특히 100% 상토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상토로 키우게 되면 콩나물처럼 웃자람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이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키울 때는 상토 비율보다는 마사 비율, S라이트 비율, 그 다음에 폴라이트 비율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사나 S라이트 소재로만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봄에 성장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겨울에 상토로만 심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토가 이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긴 하지만 겨울 같은데 일조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너무 높아지면 결국은 웃자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웃자람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사나 S라이트 비율을 높여가지고 분갈이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사로 100% 심어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마사 100%는 영양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영양제를 주면서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이 빠르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100% 마사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지만 일조량이 부족하고 키우는 환경이 온도가 높다 그러면 마산을 한 50% 정도 채워도 닭이가 성장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닭이 웃자람, 콩나물처럼 쑥쑥 웃자라는 것을 조금은 예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닭이 키핑동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웃자람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웃자람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조절, 그리고 분갈이 용토 비율, 그 다음에 햇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